물론 새로운 문제가 나오긴 나왔지만 새로운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머지 문제 가지고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되잖아요.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문제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6번부터 보시죠. 문제 46번은 최근에 비슷한 문제도 한번 나왔었어요. 회계 데이터를 기초로 유통,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옳은 것은 뭐냐? 회계 데이터를 기초로 했대요. 회계 데이터를 기초로 성과 측정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책으로 본다면 제4장에 관련된 거, 유통, 마케팅 조사 및 성과 측정에 관련된 부분이죠. 성과평가. 회계 데이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이용했겠죠. 재무상태표라든가 아니면 손익계산서, 얘네들 통해서 재무비율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뭐겠어요, 여기? 정답 3번이죠. 매출액 분석입니다. 이거는 이의가 전혀 없는 문제였죠. 고객 만족도, 획득률, 이런 건 다 알 수가 없어요. 회계 데이터라는 건 재무제표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전혀 없다. 맞히는데 0.1초 만에 맞힐 수 있는 문제다. 자, 47번 가죠. 유통 마케팅 조사 과정 순서, 이런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되죠. 첫 번째 단계 항상 문제 정의입니다. 문제 정의. 여기 보면 조사 목적을 정의한다라는 거, 문제 정의죠. 그 다음에 문제 정의가 됐으면 조사 설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조사 실시한 다음에 조사 실시가 됐으면 데이터가 뭐였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갖다 분석하는 과정이 있겠죠.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결과 해석, 전략 수립, 실행 결과. 정답 1번. 이것도 매우 쉬운 문제였다. 첫 번째 단계는 조사 목적 정의 다 똑같네요. 그 다음 단계 조사 설계죠. 설계한 다음에 실시하는 거죠. 실시한 다음에 설계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순차적인 부분이니까,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다. 매우 쉬운 문제였다, 이것도. 48번 가도록 하죠. 48번도 정말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죠. 아래 글상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가장 옳은 것은 뭐냐? 기역과 니은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기역은 미래 수요를 예측한데요. 질적인 예측 방법, 대표적인 질적인 정성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델파이법이에요. 델파이법. 나머지 내용들 딱 나와 있죠. 불확실한 특정 문제, 특정 기술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 이 대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되풀이한다. 전문가 의견 조사법이에요. 대표적인 질적인 방법, 정성적인 방법, 델파이법입니다. 기억은 델파이법이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니은번. 니은은 시간의 경과라는 게 나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일한 현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각 기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한 추세를 예측한다. 나왔죠? 시계열 분석. 타임시리즈죠. 타임시리즈. 시계열 분석이었다라는 거. 너무 쉬운 문제였죠? 48번도 정답 4번인데, 자, 46, 47, 48 푸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가 않았을 겁니다. 물론 48번 문제가 커 보이는데 딱 보면 전문가 의견 조사, 그런 질적 예측 방법. 이건 예외 없이 뭡니까? 델파이법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투사법은 프로젝션, 투영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패널 조사법은 여러 명한테 반복적으로 조사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유추법은 유추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기존 사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델파이 기법,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 49번 봅니다. 49번은 처음 나온 문제예요. 글상자를 잘 읽어보셔야겠죠. 글상자 보시면 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일단 지문부터 보면 로열티라는 게 있어요. 로열티는 충성도에 관련된 부분이죠. 충성도, 고객 충성도. 브랜드 아니면 어떤 점포에 대한 충성도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고객 마일리지 뭐예요, 이거? 촉진 방법이죠. 촉진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객 불만 처리, 이거 컴플레인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건지, 공유 가치 경영, 고객과 기업이 공유하고 있는지 가치를,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사적 고객 경험 관리, 전사적, 회사 전체가 고객 경험에 이게 매몰됐다는 거죠. 고객 경험이 매출액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뭐뭐는 기업 내부의 경영 혁신을 유도하는 전략적인 방법이다. 의미 없고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전 과정이에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전 과정, 전사적이라는 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어디까지 가치를 두고, 어떤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지, 그죠? 무엇을 보고, 느끼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이게 다 뭘까요, 이거? 끝까지 읽어봅시다. 관계를 형성하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 중심 경영이다. 뭘까요, 이거? 로열티예요? 로열티? 충성도?
충성도를 제고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일리지 주는 거 아니겠죠. 컴플레인 아니겠죠. 가치를 뭐로 서로 공유한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이게 최근에 새로 나온 용어인데 정답 5번이에요. 전사적인 고객 경험 관리라고 합니다. 기업 전체가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전체야 전체. 어떤 서비스라든가 제품을 공급하는 그 전체 기간 동안에 있어서 고객이 느낄 수 있도록 기업이 전체가 거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 5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새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또 최근 아주 시사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용어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50번입니다. 50번 상품 판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뭐 실무적인 문제인데 뭐 쉽게 맞힐 수가 있어요. 보면 판매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그렇죠? 2번 판매 활동은 크게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그 다음에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활동, 특히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활동, 기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 CRM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3번 인적 판매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비해서 고객 1인당 접촉 비용은 매우 높죠. 인적 판매는 영업사원을 동원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높은 편이지만 개별적이고 심도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좋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고. 1번, 2번, 3번 다 맞죠?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 틀렸다. 자, 4번 보면 과거에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는 영업을 중시했다. 하였으나 but 판매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판매를 빠르게 달성하는 기술적인 판매 방식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술적인 판매 방식은 예전이에요. 예전. 지금은 고객 관계 관리가 중요해진 것이죠. 정답은 4번이죠. 4번. 5번은 당연한 내용이고요. 이 문제는 길었지만 별거 없었다. 정답은 4번이다.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51번 갑니다. 51번도 영업사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영업사원의 역할, 관리에 관련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이거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건. 1번, 영업사원은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개발하고 확보하고 접촉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최전선에서 매출액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업사원이다. 근데 비용이 많이 들죠? 2번 영업사원에 대한 보상 체계는 성과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을 커미션 수수료죠. 수수료. 커미션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조금 기초금액 기본급이 있고, 영업사원들의 이제 봉급 체계를 보면 기본급이 좀 있고, 기본급이 높진 않아요. 플러스 알파인데 이게 성과급이에요. 성과급. 인센티브죠. 많이 판매하면 이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자동차 판매 영업 딜러 같은 경우는 뭐 억대 연봉자리 엄청 많습니다. 3번 다른 직종의 업무에 비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4번 영업사원이 확보한 고객 정보는 회사의 소유이므로 동료 영업사원들과 협업을 위해서 자주 공유합니까? 공유해야 돼요? 개인정보가 막 누출되는데 공유해야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불법적인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정답은 4번이다. 뭐 쉬운 문제죠, 이것도. 52번.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객 관계관리 CRM의 중심 활동이 매번 나오는 문제죠. 아주 빈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틀리면은 가스다. 가스. 일단 고객 관계관리 CRM이 나왔잖아요. CRM은 1대1 마케팅 하는 거죠. 원투원 마케팅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개인마다 1대1 마케팅을 해주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마케팅을 해주는, 표준화된 마케팅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고객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계가 구축이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CRM 뭐예요? 기존 고객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물론 CRM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포인트는 기존 고객의 이탈 방지죠. 이탈 방지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죠.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플러스 신규 고객을 그 다음번에 창출하는 거죠.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기존 고객이 이탈하는 걸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규 고객 확보 및 시장 점유율 증대요. 신규 고객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특히 뭐에서? CRM에서. 그래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시장 점유율 증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객 점유율이죠. 고객 점유율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답 1번 틀렸죠. 매번 나왔던 문제니까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3번 보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고객 분석을 하더라.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으면 뽑아내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뽑아내는 거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러죠. 의미 있는 걸 뽑아내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 그죠? 그 다음에 고객 획득, 유지. 획득, 유지. 이게 유지가 포인트예요. 유지하는 거. 장기적인 관계로 구축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자, 53번 갑니다. 53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가격 정책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것도 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요거 반대되는 것들도 나왔죠. 반대되는 거. 자, 보면 제조업체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그렇죠? 제조업체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제조업체가 가격을 갖다가 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라 그래요? 재판매 유지 가격 행위라고 그래요. 그거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 불법적인 겁니다. 제조업자가 어때요?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소매상의 가격을 매기는 것을 통제한단 말이죠. 그거는 불법적이다.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자의 유통업체가 가격을 책정해서 유통업체 간 경쟁을 통해 상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추기 위한 거다. 이게 뭡니까? 오픈 프라이스라고 그래요. 오픈 프라이스. 정답 1번이죠. 뭐 클로즈 이런 거 없어요. 하이로우 프라이스, EDLP 뭐 아니죠. 이런 거. 정답은 1번이다. 1번을 알면서 같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판매 유지 가격 행위예요. 그거는 반대예요. 제조업체가 가격을 통제하는 거야. 자기가 표시하고. 좀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53번은 정답 1번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자, 어때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 거의 다 쉬워요.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54번. 유명 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고객을 유인한 다음 방문한 고객에 대한 판매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가격 결정 방식은 뭐냐?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죠. 유명 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가격을 대폭 인하해서 고객을 유인한다. 유인한다는 단어가 포인트죠. 포인트. 뭐예요? 묶음 가격이에요? 번들링 하는 건 뭐죠? 번들링. 이거는 몇 가지 같이 묶어가지고 싸게 판매하는 거죠. 패키지로 판매하는 거. 이분 가격 결정은 이부제 가격이라고 하고, 이거는 기본료 플러스 할증료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그렇죠? 택시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버스 요금이라든가, 최근에 뭐 있죠? 그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놀이공원 가도 입장료 있고 또 탈 건 있단 말이에요. 기본료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 거. 다 이부제 가격이다. 정답은 3번. 로스리더죠. 로스리더. 영어의 로스리더. 로스리더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손실 유도 가격이라고 그래요. 손실 유도 가격. 다른 말로 하면 미끼 상품 가격. 미끼 상품 가격. 아니면 뭐 특매 가격. 특별히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죠. 이런 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 로스예요, 로스. 한 제품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지만 나머지 이거랑 관련이 있는 제품들 훨씬 더 많이 산다란 말이죠. 아니면 그 제품 사러 왔다가 장을 더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유통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훨씬 더 증대가 되더라. 이게 바로 로스 리더 프라이싱입니다. 손실 유도 가격 내지는 미끼 상품 가격. 미끼가 되는 거죠, 얘가. 특매 가격이라고 하죠. 특매 가격. 54번도 뭐 매번 나오는 문제. 이런 거 틀리면 깨스. 55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단품관리 이론 옳은 것은 뭐냐? 이 문제가 예전에는 제 1과목에서 출제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유통 마케팅으로 넘어온 게 있어요. 얘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소매업 발전 이론이 있었잖아요. 우리 소매 뭐 차륜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아코디언 이론, 변증법, 그렇죠? 그런 것들. 아니면 빅미들 이론, 이런 것들이 유통 마케팅으로 완전히 넘어왔어요. 예전에는 왔다 갔다 과목과 상관없이 출제가 됐단 말이죠. 물론 지금도 과목과 상관없이 출제되는 문제가 많아요. 이번 시험에서도 유통 마케팅의 유통 관리 부분, 그렇죠. 플레이스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 문제가 나왔죠. 그 문제들은 제 1과목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죠. 과목과 상관없이 출제되는 문제들이 많다. 55번.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단품 관리 이론. 단품 관리, 뭐예요?
프로덕트, 제품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 1과목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통 마케팅에 출제가 되고 있다. 아래 글상자에서 자, 품목별 진열량을 판매량에 비례하게 하면 상품 회전율이 일정화돼서 품목별 재고의 수평적인 감소가 같아진다. 뭘까요, 이게 뭔가? 풍선 이론은 하나 누르면 저쪽 삐져나간다라는 거죠. 카테고리 이론, 카테고리 관리 이론, 20대 80, 20대 80 이론은 다른 말로 하면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러죠. 파레토 법칙. 재고 관리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이고요. 채찍 이론은 SCM에서 나오는 거죠. 채찍. 이렇게 휘둘르면 뒤로 갈수록 뭔가 수요의 왜곡 현상이 커지는 것들 얘기하죠.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정답 5번이에요. 욕조마개 이론. 욕조마개를 딱 빼면 물이 꼬르륵 하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확 내려가지 않아요. 조금씩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죠. 어떤 수평을, 높이를 맞춰가면서 쭉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품 관리할 때 잘 팔리는 놈은 어때요? 진열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많이 팔리니까. 덜 팔리는 애들은 조금 진열을 덜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수평률이 맞아진다라는 것이죠. 해설 한번 보시면 욕조마개는 욕조에 물이 빠지지 않고 욕조 안에 물을 수평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가 빼면 또 수평 유지하면서 물이 쪽쪽쪽쪽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진열량이랑 관련돼요. 품목별 진열량이 관련이 된다. 품목별로 잘 팔리는 애는 많이 진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품의 회전율이 일정화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욕조마개 이론이다. 자, 56번 넘어갑니다. 56번. 자, 소비자의 구매 동기는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려는 동기와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추구하려는 동기로 나눠지더라.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에서는 이거죠.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상태를 제거하려는 동기로만 짝지어진 거. 이것만, 요게 포인트예요. 나머지 다 의미 없어요. 문제가 길면 뒷부분만 보세요. 뒷부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려는 동기. 기억번, 새로운 제품의 사용법을 습득하고 싶다. 이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요걸 잘 보시면 돼요. 니은번, 필요할 때 부족함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구매해 놓으려는 동기. 이게 뭐야? 필요할 때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부족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걸 위해서 미리 한번 땡겨서 사놓겠다라는 거. 사재기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사재기.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는 거. 물건이 필요한데 못 써. 그걸 대비해서 미리 사재기 하겠다라는 거죠. 니은번은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려는 동기다. 맞습니다. 디귿번, 제품의 사용 중에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이거는 긍정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거죠. 리을번, 제품, 브랜드를 구매하고 사용함으로써 자긍심을 느끼고 싶다. 이것도 긍정적인 것이죠. 5번, 당면한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을 탐색하려는 것. 당면한 불편, 뭔가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걸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미리, 그렇죠? 어떤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려는 것. 정답은 니은번, 미은번 이렇게 되겠죠. 기억, 디귿, 리을은 긍정적인 것을 어떤 좀 추구하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다. 뭐 이건 뉘앙스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죠. 상식적이다. 이런 문제를 또 틀리면 이것도 좀 그래요. 이거는 좀 뉘앙스를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상태를 제거하려는 거, 안 좋은 거를 좀 제거하려는 거. 니은번, 필요할 때 부족함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구매 많이 해놓겠다 이거죠. 사재기 해놓겠다라는 거죠. 자, 57번. 57번도 매번 나오는 문제죠. 매번 나오는데 틀리면 안 되죠. 이런 문제. 상품 믹스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래서 여기는 상품 믹스의 넓이, 그 다음에 깊이, 뭐 길이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죠. 1번, 상품 믹스란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집합이다. 2번, 상품 믹스는 상품 계열수에, 자, 영어 표현 잘 보세요. 계열수, 프로덕트 라인이에요, 라인. 제품 라인, 이렇게 가는 거죠.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삼성전자 뭐 있으면 삼성전자, 뭐, TV, 뭐 냉장고, 세탁기, 또 뭐 있어? 오디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컴퓨터, 핸드폰. 어때요? 이쪽으로 갈수록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상품, 뭐요? 계열이 다양하다. 계열의 다양성. 다양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밑으로 내려오면 뭐 TV도 여러 가지 TV가 있겠죠. 뭐 PDP도 있고 LCD도 있고 그렇죠? LED도 있고 뭐 있단 말이죠. LED도 뭐 가정용이 있고 그죠? 뭐 회사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죠? 회의용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특정 품목에 관련돼 가지고 아이템의 수가 많아지는 것